수빈이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온 자신의 음성 때문에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내려앉았는데요. 그 녹음 파일엔 자신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고성의 목소리도 함께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수빈이 가족들의 정보를 고성희에게 넘기고 고성희가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탔네 라고 말하는 것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재와 고성희가 한 배를 탔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박진석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사람을 무너뜨릴 때도 큰 소리 한 번 안 치고 순서대로 밟아버리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향해 너 이제 끝이야 같은 선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성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씩 끊어냈습니다. 첫 번째, 고성의 명의로 연결된 돈줄이 전부 멈췄습니다. 카드도 자동이체도 익숙하게 쓰던 계좌도 처리 불가만 뜨더라고요. 고성희는 처음엔 서버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고성희가 새벽 내내 확인해도 처리 불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그제서야 몸 안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진석은 한번 마음먹으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 명의 압구정 아파트와 청담동 빌라는 근저당을 걸어놓아서 팔 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가온재단이었습니다. 고성희를 평생 따라다니던 이사장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남의 말이 됐습니다. 재단 쪽에서 날아온 공문은 길지도 않았습니다. 해임되었다라는 짧은 문장만으로도 그녀는 더 이상 재단 이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내가 25년을 바쳤는데 이렇게 쉽게? 라고 이를 악물었는데요. 박진석은 고성희가 25년을 바쳤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그걸 먼저 뽑아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진석은 고성희의 다른 돈들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슈조이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 앉은 박진석은 다른 것들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책상 위에 펼쳐진 보고서만 조용히 넘겼습니다. 스위스, 싱가포르, 이름도 낯선 곳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박진석은 그 자국들을 보면서도 표정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조금 더 차가워졌습니다. 국내는 다 막았고 이제 바뀌네. 박진석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얼굴이 말라 있었고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무렵 이수빈과 헤어진 뒤로 박성재는 멀쩡한 척만 했지 속은 엉망이었거든요. 거기다 지역의 심장병까지. 박진석은 아들의 그 상태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박진석은 박성재를 한참 바라보다가 소파 쪽을 턱짓했습니다. 앉아라. 박성재가 앉자 박진석은 자리를 옮겨 창가 쪽에 섰습니다. 박진석은 돌아서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고성희의 숨통을 조이려면 해외 계좌까지 묶어야 한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좀 해야겠다. 박성재는 처음엔 잘 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요? 그래. 내가 해야 한다. 박성재는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박성재는 자신이 아버지의 도구가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진석은 대놓고 아들을 도구로 쓰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어렵게 물었습니다. 저랑 그 여자 사이에 접점이 없습니다. 있지. 박진석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박진석은 입가에 아주 얕은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 웃음은 따뜻한 웃음이 아니라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너랑 내 사이가 틀어진 것처럼 보이면 된다. 그게 무슨? 이수빈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게 반감을 품었다. 그 그림. 고성희는 그걸 물 거다. 그리고 궁지에 몰린 사람은 의심하면서도 손을 잡을 수밖에 없지.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논리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는 박성재의 상처를 미끼로 쓰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하지. 그래서 더욱 내가 해야 해. 박진석은 박성재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다독이는 손길처럼 보이는데요. 박진석은 마치 가족보다 목표가 더 중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고성희가 이수빈에게 한 짓 잊었나?
박성재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여자를 제대로 묶어두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박성재는 이미 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수빈이 이름만 나오면 가슴 안쪽이 욱신거렸습니다. 박성재는 그 감정 때문에 더 화가 났습니다. 고성희에게도 박진석에게도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요. 박성재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박진석은 그제야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는데요. 박성재는 그 순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이 아들을 보내는 게 작전이면서 동시에 박성재를 시험하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걸요. 박성재는 서재를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에서 문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고성희에게 접근한다. 아버지에게 반감을 가진 척한다. 그 여자의 해외 계좌를 끌어낸다. 말로 하면 세 줄인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친딸 지은호를 버리고도 멀쩡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26년 동안 거짓을 쌓아 올려도 얼굴 하나 안 바뀌는 여자였습니다. 그런 고성희가 박성재 앞에서 속아줄까요? 박성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박성재는 결국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메시지 창에 짧게 썼습니다. 고성희 씨, 박성재입니다. 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성재는 전송 버튼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보내는 순간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박성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빈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울음을 삼키며 돌아서던 수빈이 뒷모습이요. 박성재 손가락이 결국 움직였습니다. 전송. 그리고 박성재는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귀 안쪽이 울리는 느낌이었는데요. 박성재는 그 소리를 억지로 눌렀습니다. 이수빈을 지키려면 해야 한다는 말로요. 그런데 예상보다 빠르게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3시. 그랜드 호텔 라운지. 딱 그 문장뿐이었습니다. 박성재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고성희다운 답이었습니다. 길게 감정 섞지 않고 용건만 보내는 방식. 박성재는 어릴 적부터 그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박성재의 목적을 어느 정도 짐작했을 확률이 높았거든요. 다음 날 고성희는 라운지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깔끔한 옷에 단정한 머리, 화장을 짙게 하지 않았지만 눈매만은 또렷해 보였습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는데도 주변 공기가 고성희 쪽으로 쏠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성재가 다가가 앉자 고성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성재 왔구나. 고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니? 박성재는 한 박자 쉬고 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고성희 씨와 손을 잡고 싶습니다. 고성의 눈썹이 아주 살짝 움직였는데요.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애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박성재는 이수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성재는 지난 이혼도 지금 수빈이와의 일도 모두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말했는데요. 그 말 속에 분노와 수치가 같이 묻어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의 눈을 보며 그의 말이 진심인지 확인하려는 듯 했는데요. 고성희는 눈을 내리깔지도 않았고 감정에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찬찬히 사람을 해부하듯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박성재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이제 제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밑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랑 손잡겠다. 같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싶습니다. 박성재는 해외 계좌라는 말을 일부러 먼저 꺼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가 그 단어에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가 손 못 대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다시. 고성희는 그 말을 듣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성희는 박성재가 딱 아버지가 시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고성희는 속으로 확신했는데요. 그래. 박진석이 너를 미끼로 던졌구나. 하지만 고성희는 그 확신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오히려 미끼를 덥석 무는 척했습니다. 해외 계좌라. 재밌는 얘기네. 고성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볼게.
연락할게. 박성재는 라운지에서 빠져나가는 고성의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만남은 큰 충돌 없이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때 박성재는 몰랐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요. 며칠 뒤 고성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라운지가 아니었습니다. 고성희가 머무는 호텔 스위트룸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스위트룸에서 고성희는 전보다 더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를 맞은편에 앉히더니 곧장 말했습니다. 내 얘기 생각해봤어. 박성재 눈빛이 반짝했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어. 고성희가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친절한 웃음이 아니라 사람을 벼랑 끝으로 밀기 직전의 웃음이었습니다. 테스트. 박성재는 목이 말랐습니다. 무슨 테스트요? 이수빈. 그 이름이 나오자 박성재는 정말로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반응을 보며 확신했을 겁니다. 박성재에게 이수빈은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수빈 가족 정보 가져와. 주소, 경제 상황, 약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박성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예상했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의 숨겨진 해외 계좌를 자신이 추적한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요. 고성희는 반대로 박성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박성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런 걸 원하십니까? 내가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내가 아끼는 걸 내놓아야지. 고성희는 말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박성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거절하면 역시 박진석 사람으로 찍힐 테고 응하면 이수빈을 상대로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을 하게 됩니다. 박성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침묵을 즐기는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초조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박성재가 결국 무너질 걸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자신을 속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지키려면 해야 한다. 박성재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고성의 입가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줄게. 박성재는 스위트룸을 나오는 순간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에 기대 눈을 감았는데요. 입술 사이로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수빈아, 미안해. 박성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진짜 무너질 것 같아서요. 박성재는 박진석에게 보고했습니다. 고성희가 이수빈 가족 정보를 요구한다고요. 박진석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짧게 물었습니다. 걱정되나? 됩니다. 박성재는 솔직히 말했는데요. 박진석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기본 정보만 줘라. 어차피 공개된 수준이면 큰 문제 없으니까. 정말 그 정도로 끝날까요? 고성희라면. 아닐 수도 있지. 박진석은 솔직했습니다. 박진석이 확실하다고 말하면 더 무서웠을 텐데요. 하지만 박진석은 선택지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지금까지 한 게 다 날아간다. 계속할지 말지는 내가 정해. 박성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박진석은 준비해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공개된 자료만 정리한 기본 정보였는데요. 박성재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도 손이 떨렸습니다. 공개 자료라는 말이 박성재 마음을 다 씻어주진 못했습니다. 수빈이의 가족 정보를 상대에게 넘긴다는 행위 자체가 박성재에겐 견딜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박성재는 다시 스위트룸에서 고성희를 만났습니다. 박성재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고성희는 봉투를 천천히 열어 훑어봤습니다. 고성의 얼굴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고성희가 만족하는지 화가 났는지 그녀의 마음을 전혀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고성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찾아봐도 나오겠네. 박성재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더 자세한 건 시간이. 됐어. 오늘은 여기까지.
고성희는 그 말과 함께 다른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약속한 것. 봉투 안에는 해외 계좌 일부 정보가 있었습니다. 작은 시작이라고 말할 만한 수준이었는데요. 박성재는 그걸 받는 순간에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성과가 아니라 대가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성희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은 배 탔네. 박성재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고성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고성희는 서랍을 열어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불빛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됐네. 고성희가 원한 건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고성희가 원한 건 박성재가 직접 이수빈 가족 정보를 건넸다는 증거였습니다. 박성재 입으로 나오는 순간만 잡으면 됐고요. 고성희는 그걸 깔끔하게 손에 넣었습니다. 고성희는 파일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박진석을 정면에서 깨긴 어렵다. 그러면 박진석이 아끼는 데를 건드리면 된다. 박성재는 박진석의 약점이었습니다. 그 약점을 흔들면 박진석도 흔들립니다. 고성희는 그 단순한 원리를 아주 차갑게 실행할 사람이었습니다. 고성희는 USB에 음성을 옮기고 바로 다음 준비를 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이수빈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결과를 상상만 해도 입가가 올라갔습니다. 충격, 배신감, 분노. 그 감정은 박성재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니까요. 이수빈은 그날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평범한 오후였는데요. 이수빈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후로 이수빈은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었고 휴대폰 알림 소리만 나도 가슴이 덜컥거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파일 확인하세요. 첨부된 음성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잠깐 망설이다가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성재 목소리였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엔 여자 목소리. 이수빈 가족 정보네. 이수빈 손이 떨렸습니다. 이수빈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듣고도 믿기지 않아서 파일을 멈췄다가 다시 재생했는데요. 똑같았습니다. 박성재 목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고성희가 그래, 오늘은 이 정도로라고 말하는 그 톤. 이수빈은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수빈은 그동안 믿고 싶었습니다. 헤어졌어도 박성재 마음까지 가짜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은 그 믿음을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이수빈의 눈물이 떨어졌는데요. 이수빈은 눈물을 닦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흘러내리게 놔뒀습니다. 왜 이런 거야? 이수빈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었는데요. 발이 향한 곳은 이상하게도 슈조이 그룹 본사 쪽이었습니다. 이수빈은 그 길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박성재를 만나던 길, 박성재를 기다리던 길. 박성재는 그날 아버지에게 보고하러 본사에 들어서던 중이었습니다. 손에는 고성희에게서 받은 해외 계좌 봉투가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그걸 성과라고 부르려다가 입안에서 단어가 걸렸습니다. 이건 성과라기보다 죄책감의 무게였으니까요. 그때 로비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성재는 무심코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빈아. 이수빈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박성재는 그 눈빛을 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이수빈이 뭔가를 이미 알았다는 걸요. 이수빈 눈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갑게 식은 눈이었습니다. 박성재가 다가가려 하자 이수빈이 손을 들었습니다. 오지 마. 그 한마디가 박성재를 멈춰 세웠습니다. 박성재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수빈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 내가 어떻게 알아? 오빠가 직접 들어봐. 이수빈이 휴대폰을 켜서 음성 파일을 틀었습니다. 로비 한복판에서 박성재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이수빈 가족 정보네. 박성재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박성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고성희가 처음부터 녹음하고 있었다는 걸요. 박성재는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이수빈이 화가 난 얼굴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 가족을 그 여자에게 넘긴 거잖아요. 이유가 뭐든 결과는 그거잖아요.
그게 아니야. 난 무슨 변명을 하든 지금은 못 믿겠어요. 이수빈은 돌아섰습니다. 박성재는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손이 안 나갔습니다. 잡으면 더 구차해질 것 같았습니다.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서 있었는데요. 손에서 해외 계좌 봉투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박성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고성이. 분노가 끓었는데요. 그 분노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향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이를 너무 얕봤습니다. 정보를 얻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고성이는 박성재의 관계, 박성재의 마음, 박성재의 죄책감까지 한꺼번에 이용해버렸습니다. 고성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또 하나의 칼을 꺼내 들었는데요. 이번 칼은 박진석이 아니라 지은 옷 쪽으로 향했습니다. 고성이는 병원 쪽 연결망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고성이가 한우진 간이식 문제로 병원과 얽힌 적이 있었고 그때 만들어둔 통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고성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느냐가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고성희는 의료 기록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 기록에는 이지혁 이름이 적혀 있었고 상태는 더 잔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 기능 악화, 이식 대기, 시간 촉박.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은호에게는 알리지 않음이라는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문장을 보고 한참을 웃지도 울지도 않고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면서 버티는구나. 고성희는 그런 것에 감동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약점을 확인한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조용히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진석은 받자마자 낮게 말했습니다. 뭐야? 거래하죠. 박진석이 비웃는 숨을 뱉었습니다. 내가? 무슨 거래? 이지혁 대표. 그 이름이 나오자 박진석은 잠깐 멈췄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혁이 박성재 친구라는 것도 AP그룹 젊은 대표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혁이 심장병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몰랐고요. 고성희는 그 틈을 찔렀습니다. 그 친구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지은호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지혁이 숨기고 있거든요. 제가 말해줄 수도 있어요. 박진석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너 원하는 게 뭐야? 제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죠. 안 들어주면? 그럼 지은호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알게 될 거예요. 고성희는 협박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짧게,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박진석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이지혁 심장 지은호만 맴돌았습니다. 박진석은 비서를 불러 박성재를 다시 불렀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오자 박진석이 묻습니다. 이지혁 상태 아는 거 있나? 박성재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걸 어디서? 고성희가 말했다. 그 여자가 어떻게 해? 박진석이 단도직입적으로 찍었습니다.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박성재는 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지혁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한 비밀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비밀이 고성희의 협박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모르고? 네. 이지혁이 숨깁니다. 박진석은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진석은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더 차갑게 굳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희가 원하는 건 협상이 아니다. 박진석이 말했다. 혼란이야. 무너질 때 남들까지 끌고 가는 거. 박성재는 그 말이 뼈에 박혔습니다. 지금 벌어진 일이 딱 그거였으니까요. 이수빈이 무너지고 박성재가 무너지고 이제는 이지혁과 지은호까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심장 모니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는데요. 그 소리가 오히려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이지혁은 손을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찌릿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지은호에게 내가 말해줄까? 내가 말할까? 이지혁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지혁은 그 문장을 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고성이가 움직였다는 걸요.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나한테 문자 왔다. 박성재 목소리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무슨 문자? 지은호 얘기, 내병 얘기. 박성재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희야. 그 여자가 직접 흔들기 시작했어. 이지혁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려는 게 더 무서웠는데요. 이지혁은 숨을 고른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호가 절대 알게 해선 안 돼.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지금은 움직이지 마. 그 여자가 원하는 게 그거야. 박성재는 그렇게 말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누구 편도 아니었고 이지혁 몸은 더 빠르게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지혁은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은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지혁은 은호가 걱정하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랑인지 미안함인지 이지혁은 구분이 안 됐는데요.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지은호가 상처받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직접 병원으로 갔습니다. 513호 병실 앞에서 박진석은 잠깐 멈췄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모니터 소리는 약했지만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들어가자 이지혁은 상체를 겨우 일으켰습니다. 회장님 직접 오셨습니까? 일어나지 말고 누워 있어. 박진석은 의자에 앉아 이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고성의 협박 굴복하지 마. 그럴 생각 없습니다. 이지혁은 말은 단호하게 했는데요.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은호가 알게 해선 절대 안 됩니다. 박진석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왜? 은호를 고성희의 협박도구로 만들 수는 없어요. 박진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박진석도 알았습니다. 이지혁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요. 그런데 박진석은 한 가지를 더 계산했습니다. 고성희가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폭발이라는 걸요.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버텨. 내가 고성희를 형사로 묶을 증거를 잡고 있어. 얼마나 걸립니까? 일주일. 길어도 열흘.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도 안심이 안 됐습니다. 이지혁은 자기 몸이 일주일을 버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지혁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에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지혁을 봤습니다. 포기하지 마. 박진석은 위로처럼 말했는데요. 사실은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이지혁이 버티면 고성의 협박도 힘이 빠집니다. 이지혁이 무너지면 고성이는 원하는 대로 판을 흔들 겁니다. 박진석은 병실을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은호에게 자네가 말할지 말지는 자네 선택이다. 다만 고성이가 말하게 두진 마. 그 말이 이지혁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또 다른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스위트룸에서 창밖을 보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야? 면담 신청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고성이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자기가 면담을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렸고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고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우진이었습니다. 한우진은 부산에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찾아도 꼭꼭 숨어 있더니 스스로 고성이 앞에 나타난 겁니다. 고성이는 그래서 더 긴장했습니다. 우진아, 너가 왜? 도우러 온 거 아닙니다. 한우진 목소리는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함이 고성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우진은 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놨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뭔데? 어머니가 지난 시간 동안 해온 일들입니다. 고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 친부에 관한 것, 지은호 버리고 사망 처리해놓은 것, 간이식 때문에 다시 접근한 것, 다 정리했습니다. 고성이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고성이는 한우진이 그걸 모른 척하고 살아줄 줄 알았습니다. 한우진은 고성이가 만든 완벽한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우진은 지금 고성이를 심판하러 온 사람 같았습니다. 고성이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너를 살리려고. 그게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우진은 감정이 흔들렸는데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슬픔이 더 무서웠습니다. 한우진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 어머니께 버림받았던 은호의 간을 빼앗았다는 그 죄책감 더 못 안고 갑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렸습니다. 고성희는 아들이 등을 돌렸다는 사실보다 아들이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꺼낸 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죄책감이 뭔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왔거든요. 한우진이 아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봉투 제가 직접 아버지께 가지고 갈 겁니다. 고성희가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멈추면 이 서류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고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나를 협박하러 온 거야? 협박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한우진은 고성희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한우진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테이블 위 봉투가 눈앞에서 커다랗게 보였습니다. 고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성희가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한 장 한 장 현실이 되어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그때 고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데요. 그 눈물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지금 처음으로 진짜로 무서웠습니다. 박진석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이 자신을 떠나는 게 무서웠습니다. 고성희는 바닥에 앉은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고성희는 그 순간에도 멈출지 더 달릴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고성희는 늘 위기에서 더 악랄해졌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고성의 손에 쥔 카드가 고성의 자신까지 베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끝내려고 하고 고성희는 박진석을 흔들려고 하고 박성재는 이수빈을 실망시켰고 이지혁은 지은호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힘들게 버티고 있고 한우진은 고성희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성희는 알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움직이면 누군가 하나는 반드시 피를 보겠구나. 그게 나일 수도 있고. 고성희는 서류를 움켜쥐고 아주 낮게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흐느낌인지 구분이 안 됐는데요. 고성희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빠르게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